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뭐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의말 큰 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 살상 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 네.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이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희갑잔치에 참여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송환을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희갑의 잔치에 갔었죠. 네. 그러니까 한 이유가 회갑 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 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를 충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예,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가변에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저 홍명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 해방 이후에 저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가 부수상했죠. 그렇습니다. 홍명희 문화재 추진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그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그 임꺽정 관련한 학술 행사 그리고 문학 행사.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을 주로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뭐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유독 그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저 문학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사의 문화체육교류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해서 균형 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 저 민족문학 작가의 부의사 징직을 염의했죠. 예. 그런데 민족문학 작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었던 문학단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의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진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이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 저 저는- 민족문학작가의 중심적 이력한 부의사장직이었는데 아니, 제가 뭐 강정규 교수를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에 그러면 뭐 기억이 찬성을 잘 하지 안 않습니다. 나신다고 하니까 그건 네. 저 추후에 묻기로 하고 예. 그럼 6.25 전쟁이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이 강정규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네. 다음은요. 이 문화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저 문화 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를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원금과 기관을 장악해 갖고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화예술단체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이 편가르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 인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 그리고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아니 이따 저 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도시인에게 농사의 건강함을 느끼게 해주려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주말 농장이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법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네,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10월 내북면 사무소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 경력이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향후에 작용으로 고추와 고구마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작성하신 거 맞습니까? 그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뭐 아무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질의 드리고 나중에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매입을 한 시기가 200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영농 착수 시기가 언제로 적혀 있냐면 8월로 적혀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는데 2달 앞장서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상한 것은 당시 후보자의 부인은 충북 여성 정책관인데 자영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성 날짜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 흙집에 들어간 것이 실제로는 2003년입니다. 2003년, 4년, 5년 저 집을 구입하기 전에 몸이 아파서 저기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요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저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재직하다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2번 했다가 결국은 퇴직을 하고 병원이나 여러 가지 마음 수련원 이런 데를 돌아다녀도 낫지를 않아서 이제 결국은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지내면서 요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잠깐만 그러니까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다음 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집 앞에 그 보면은 그 밭에는 그 잔디가 깔려 있고, 네, 그다음에 논으로 되어 있는 데는 네, 그 농사를 지금 질 수 없도록 그렇게 나무와 숲이 우거지고 뭐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자가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논과 밭으로 되어 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논에 농사 짓지 않고 논농사 짓지 않고 그렇게 뭐 숲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밭에는 잔디로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그렇게 전부 다 바꿔 놓으셨습니까? 바꿔놓은 게 아니고요. 농사 지시고 뭐 하셨다고 그러시면 그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밭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고구마도 심었고요, 상추라든가 채소라든가 먹는 것은 텃밭을 읽으면서 다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저기가 마당이 말하자면 저런 형태로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 살기 이전에 살던 사람이 살다가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서 요양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지목상 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는 사람이 죽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저기 깊은 산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게 그냥 풀씨가 날아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네, 농사질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과거는 다 알았습니다. 과거는 다 알았는데 지금 이제 몇 년 동안에 제가 그 현장을 보면,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마당에 정원되어 있는 거, 옆에 논에 나무가 되어 있는 걸 한번 봐주세요. 그걸 보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가 고구마 심고 고추 심는 농장입니까? 아니요, 저기는 고구마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고 네. 지금 보면 저긴 잔디가 마당이고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서 무슨 저기 농사를 졌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후보자의 이런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후의 경자 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그 현 헌법의 121조는 물론 농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든 간에 이거는 위법을 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네. 뭘 인정하느냐면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인정할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농사 지을 땅은 저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힘에 붙일 정도로 많은 땅에 고구마 농사도 짓고 실제로 밭농사를 지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나는 걸로 몇 년을 먹고 살았고,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것으로 장작패서 불 떼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석기 위원님실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보험국에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본 거에 의하면 거기가 마당의 일부분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살 때는 직접 갔다 왔어요. 저희가 구성하느라고 갔는데 거기 농사를 질 수 있는 그 주변의 흔적이라고 제가 찾아보기가 지금은 굉장히 과수원, 어려웠습니다. 제 집 옆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옛날에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지금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법했다는 것도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네. 예, 이따 보충 질문.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 작가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이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 저 아니, 민족문학 작가의 중식적 이력한 부의사장직이었는데. 아니, 제가 뭐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에 그러면 뭐 기억이 찬성을 잘 하지 안 않습니다. 나신다고 하니까 그건 네. 저 추후에 묻기로 하고. 예. 그럼 6.25 전쟁이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이 강정규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네. 다음은요, 이 문화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저 문화 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판을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원금과 기관을 장악해 갖고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 살상 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그렇습니다.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 네,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이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희갑잔치에 참여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송환을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희갑의 잔치에 갔었죠. 네, 그러니까 한 이유가 회갑 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 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뭐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해말 큰 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사의 문화체육교류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해서 균형 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 저 민족문학 작가의 부의사 징직을 염의했죠. 예, 그런데 민족문학 작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었던 문학단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의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진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6.15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한 자리를 충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예,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해가변에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저 홍명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 해방 이후에 저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가 부수상했죠. 그렇습니다. 홍명희 문화제 추진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그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그 임꺽정 관련한 학술 행사, 그리고 문학 행사, 전 물론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이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뭐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유독 그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